이평선의 기울기, 각도라는 이야기 나오죠. 각도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이평선의 강도, 그것은 기간과 기울기로 결정된다. 1번 이평선 강도는 기간에 따라 틀리다. 이평선의 강도는 평균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시간에 관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5분봉, 10분봉, 20분봉이 뭐 30, 40 이렇게 있죠. 1분봉에서 기울기가 45도와 10분봉에서의 45도 각도는 틀립니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 기간. 이평선의 강도는 차트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평선의 방향의 존속기간,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잔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 있죠. 이렇게. 이런 각도는 이게 방향이 어떠한 방향을 상승 방향이나 이게 존속기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길수록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것은 강도가 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강도는 기울기, 각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두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XY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기울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기울기가 있고, 이런 기울기가 있고, 또 이게 45도 각도의 기울기가 있고, 뭐 70도, 60, 70도, 80도. 자, 이것은 급상승한 걸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 급상승한 걸 이야기하고, 보통 20도에서 30도 정도 간 것은 완만한 그 각도를 이룰 때는요, 이 기간이 오래 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기서 각도가 세지죠.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좀 빨라지죠. 이게. 그러나 이런 것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가면 떨어지게 돼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지지받고, 이게 이제 이 과정들이 보면은 추세의 기준이 되는, 파동과 추세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피보나치 수열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골드가 있어요. 지금 골드가 10분봉이에요. 10분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분봉에 보다도 지금 10분봉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0분봉에는 현재 여기 기준을 이렇게 보면요. 요 기준을 봅니다. 그러면 요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냐? 요 자리거든요. 지금 이거. 그러면 요 자리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평선을 보자고요. 66선이 이런 각도로 돼 있죠. 이런 각도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66선이 이런 각도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보면 여기가 26선이죠. 이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45도 각도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비교가 좀 그래요. 이 5분봉에는 여기에 지지대가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6선이 정확히 나오죠. 또 여기에서 3분봉에서는 각도가 여기가 상승각의 베어 트랩이라는 것은 맞아. 근데 여기에서 더 빠질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3분봉에 본 거보다 5분봉에 본 거보다 이럴 때는 10분봉에 본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거예요.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됐죠. 상승각 지지죠. 45도 각도죠. 자, 그랬더니 보세요. 강도가 맞으니까 여기서 상승했죠.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현재 실제 오늘 있었던 차트냐 같죠.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가 13선이 수평각이죠. 5선이 밑에 있었죠. 원래 많이 올라가려면 5선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 5선이 밑에 있으니까 많이 못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버린 거야. 5선이 밑에 있으니까. 그럼 이 자리로 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빠졌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변동하다가 고점을 싹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이렇게 빠졌죠.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하고 요거 똑같죠? 근데 이게 요거야. 자,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요게 요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때 올라가는 것은 요만큼 올라갔죠. 어? 맞죠?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어. 하락 조정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때하고 여기하고는 요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기울기. 같은 봉에서도 기울기를 이야기해.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수렴 확산돼서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 이게 추세 강도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요 5분봉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애매해. 여기가 여기까지 떨어질 줄 모르잖아요. 여기서. 아, 여기 떨어지면 할란다. 근데 안 떨어지고 가버리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가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가버리잖아. 여기서도 더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내려와 버리잖아. 왜 안 내려오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평선의 기간이 중요하다. 그게 기간이라는 것이 5분봉 기간이 있을 것이고 10분봉이 있다 그 말이에요. 10분봉은 맞다 그 말이에요. 10분봉은.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봐봐요. 66선은 130선은 이렇게 가 있죠. 26선은 하락각이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13선이 올라오고 먼저 5선이 올라오죠. 각도가 세죠. 그러니까 5선 타고 급상승해 버리잖아요. 급상승. 그러니까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보통 여기가 2평이 수렴이 되거든요. 이게 2평 수렴되면은 이 각도가 5선 각도 상당히 상승 2평이 세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여기 66선 지지받았죠. 여기 각도를 보자 이거죠. 여기 각도를 봤을 때도 5선이 위에 있다가 솟아불죠. 그러니까 캔들이 먼저 솟아불죠. 각도가. 그리고 여기서는 각도가 5선이 죽었죠. 여기서 맞고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었는데 각도가 죽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도 5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죽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누워버리죠. 그러면 26선도 13선도 이렇게 가다가 같이 누워버리죠.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고점을 볼펜 찍고 탁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각도가 변해버리지. 5선 하락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맞았잖아. 상승각. 크로스 지지라고 그래요. 이 각도가 여기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지. 즉 말하면 여기에서 주가가 여기 있을 때는 26선이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놈도 내려왔죠. 만났지. 그러니까 이 각도가 세잖아. 그러니까 급히 튄 거예요. 근데 5선이 뒷따라 오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각도가 올라갔죠. 또 올라갔죠. 요만큼.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균 가치 이론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각도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어느 지점이 있었어. 이 지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여기서 내가 샀어. 그래서 이 가격이 뛰었죠. 가격이. 이게 X야, X.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X고 이게 Y야. 이 Y는 시간을,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찌니까 이게 이렇게, 요것도 이제 서서히 이게 이제 평균 가치야, 지금. 현재의 가치라고. 근데 이놈이 많이 뛰었어.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기하고 차이가 벌어졌죠, 이게. 자, 여기가 100원이었는데 평균 가치는 120원 됐어. 근데 여기가 지금 200원 됐다 이거야. 그러면 요 사이가 갭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요 갭이 80원 차이가 벌어졌어. 100원 했을 때는 여기가 기준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20원 뛰고 20원이 상승 평균가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액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을 취하려고 했죠. 그래서 매도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대기했던 여기서 못 산 사람들은 요 위에서 매도를 하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점에서 팔라고 하지.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이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매수를 또 이제 여기서 못 산 사람들, 대기한 사람이 여기서 매수하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치 이론에서 나와 이게요. 그러니까 이 평균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럼 평균 가치를 상회해서 수익을 보게 되면 수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 손실을 볼까봐. 그러니까 팔아. 그러니까 다시 떨어져. 다시 여기서 매수. 한번 올라가 또 수익 보고 요만큼 수익 받잖아요. 또 요만큼 수익 보면 이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격이란 말이 나와. 이격. 즉 말하면은 상승 추세는요. 이렇게 상승하면 파동이 파동이 이렇게 파동을 치고 간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익이 있죠. 수익을 올리고자 매도해버리고 여기서는 매수해버리고 하니까 이게 평균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게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재 주가가 있죠. 여기 최고가 있었잖아요. 여기하고 이 차이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격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이격이야.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져서 이걸 보고 이격선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이격선. 근데 이제 이평선이 하나 두 개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쳤는데 너무 과하게 쳤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거꾸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평균 가치가 있고 이건 더 싸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수가 2배, 3배 들어오게 되죠. 왜? 평균보다 싸니까. 그래서 이걸 급등해 버리는 거야. 이걸 보고 베어트랩이라고 그래. 베어트랩. 극단값이다 그 말이야. 극단값이다. 그래서 내가 불트랩 베어트랩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이 반대 이론이 이걸 반대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내려왔죠. 자, 이렇게 내려왔죠. 평균 가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여기서 샀어. 매도를 쳤어. 이게 쫙 빠졌지.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까지 내려왔어. 이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얼른 팔고 다시 여기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게 이렇게 되든가 하니까 올라가 치면 여기서 매도해서 팔아버리고 상향 조정받을 때 사야 되겠다 해서 팔았어.
그래서 파동을 그렸던 거예요. 여기 오니까 다시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매도를 치려고. 그러니까 매도 치니까 하락 파동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반대 이론이에요. 반대 이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샀는데 사서 하락하니까 이제 매도 봐서 우리가 양방향이니까 여기서 자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거 뭐 매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팔아버렸어. 이게 너무 극대값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평균가치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너무 비싸져 버렸잖아. 내려온 가격보다 아무래도 여기가 더 낫죠. 평균가치는 내려가니까 더 싸졌지. 반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가 강하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야. 급하게. 이걸 보고 불트랩이라고 그래요. 불트랩. 오늘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울기라는 것을 제가 확장시켜서 지금 불트랩, 베어트랩 이야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기울기로 결정된다 하는 것은 여기 XY가 있었을 때 상승세에서 이게 45도 각도와 30배에서 30도 각도와 70도 각도가 틀리다 그 말이지. 이 각도가 세질 때는요, 군중 심리가 너도 나자 사자는 의미예요. 이 상승으로 보면.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하락각이 있죠.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락각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서로 팔자 하죠. 팔다 보면 이 각도가 있어. 이런 각도가 있고 이런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고 이건 급히 내려온 것이고 이건 급락하는 것이고, 급락하는 것은 반등하기가 쉬워. 반등. 이것도 여기도 상승도 너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지점 가면 딱 꺾여요. 왜? 너무 과매수가 됐거든. 그러니까 빠졌다가 그 다음 지지받고 올라치는 거예요. 다시 이런 게 이제 이 기간, 그 다음에 기울기, 평균 기간이라는 것은 이 전속 기간을 이야기해요. 이게 차트기와 마찬가지고 방향 전속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봉이냐에 따라 틀리죠. 어떤 분봉이냐. 장기봉에서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 골드 같은 경우에요. 장기봉에서 자 10분봉이나 중기봉이죠. 이것은요. 요 봉 중에서도 즉 말하면 5선 각도가 세냐, 5선 각도와 그 다음에 여기 26선 각도하고 틀리죠. 이건 급등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올라가면서 나중에 5선이 따라 붙거든. 왜냐하면 이게 이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따라 붙으려는, 올라가는 평균이 같이 붙이려 하는 게 이게 뭐냐, 흡인력이라 그래. 흡인력, 되돌림 현상. 그러면서 이걸 보고 요 밑에 있는 것을 하향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1차 상승파동, 2차 하락파동, 3차 상승파동, 4차 하락파동, 5차 상승파동. 이게 일대 도파동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자,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그 이평선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나가 모르겠는데 여기 26선 상승 각도를 맞으니까 봐봐. 주가가 이렇게 튀었잖아요. 원래 여기 있었잖아. 26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 사이에 주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많이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팔아버린 거야. 이게 싹 빠진 거야. 그의 평균 가치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거야. 올라갔다가 파동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고점 다가오니까 여기서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이지. 다시 내려오니까 이만큼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사니까 이게 급등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하면은 이렇게 크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딱 생겨버린 거죠. 이 파동하고 비슷합니다. 파동론이 이 파동이죠. 파동. 따지고 보면. 자, 그렇게 보시고 그 추세 강도나 이런 것은요. 이평선의 기울기로 결정됩니다. 이평선의 강도. 예, 분봉에 따라 틀리고 존속기관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그게 평균 가치 이론이에요. 평균. 이평선이 위를 본다 하는 것은 평균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26선이면 26개의 값을 27개의 값이 들어오면 한 개 값이 빠지는 평균치를 나눠놓은 거예요. 평균치. 10선이라 하면은 11개가 평균치를 잡은 것이 10개를 평균을 잡아.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밑에 있던 거. 그러면서 평균 가치를 그때그때 그 평균 가치를 매겨서 그것을 숫자를 점으로 연결하고 점이 선이 되는 것이 이평선이에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